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뉴스, 특히 정권 전복 관련된 겁니다. 이것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8년 전이죠. 이것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8년 후 분명해지는 미국의 박근혜 대통령 축출 이유, 미국의 군사 위성국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들의 현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에 기시다가 이제 9월 달에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민당 총재로 출마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총리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기시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기시다가 물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부탁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이 데이지체인은 미국 달러 가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한 2020년, 2021년 쭉 미국 국채를 팔아온 일본에게 미국 국채를 사실상 이 강매를 한 겁니다. 달러 표시 자산을 일본에 강매를 한 거죠. 그런데 엔화 가치가 너무 하락하자 일본 정부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부랴부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기시다가 이렇게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 달러 가치를 서포트하는 땔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카고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공식적으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지금 시카고에는 긴장감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관련되어서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젊은 세력들, 이들이 와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쫙 깔리고 이런 장면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갑자기 이제 오후에 쭉 올랐는데, 이 institutional buying, 이제 기관의 어떤 매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전문가들은 오늘 상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장을, 마켓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를 만한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쭉 올랐죠.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모습입니다.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물론 시작 전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빈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오른 것에 대해서 이런 풍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주식은 많이 올랐고 지금 역사적인 고점 근처입니다. 금값도 올랐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사적인 고점 근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 이 경제가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은 20년 내 가장 높은 이자율입니다. 그림이 조금 이제 언밸런스하죠. 오늘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이후에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여기저기서 좀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 여행 관련된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숙박시설의 이 예약률, 이런 겁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항공사 이 비행기 티켓 예약률, 이것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라인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여행과 관련된 건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관광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지갑을 좀 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크레딧 카드 디폴트,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8년 전입니다. 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짜 주체는 누군가? 야당, 이거는 상수입니다. 야당이 여당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반대할 야당 지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권이 교체돼도 마찬가지죠. 자, 만약에 한나라당, 국힘당이 야당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린다. 당연히 여기서 쌍수 들고 환영하죠. 이런 것은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8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기이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습니다.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 특히 이 기득권 언론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사법부, 이들이 일심동체로 이 탄핵을 바로 이제 그냥 총알같이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 이 탄핵 이후에 수많은 태극기 부대,
한국에 이제 우파 세력들이 나와서 광화문에서 성조기,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태극기 시위 기간 그리고 동원 인력 이것을 다 모으면은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그럴 규모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3년, 4년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은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기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가끔 가다 보면 뭐 한국에 갔는데 이렇게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있다,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야 친미 세력들이 시위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기사는 미국에 단 한 줄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기이하죠. 이것은 미국 내 기득권 세력도 여기에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주도를 했죠. 왜냐하면은 당시 이 탄핵을 주도한 세력, 뭐 저는 조중동이라고 봅니다. 이 조중동과 그리고 이제 한나라 당 내부가 있죠. 이들이 손을 잡고 끌어내린 겁니다. 이들이 주범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국무부. 당시는 이제 힐러리 국무장관이었죠. 여기서 9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뭐 2015년입니다. 자, 이것이 미국의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내 여럿이 있습니다. 친중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이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평소에 저도 간간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 메시지, 캡처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버디안 키미님이라는 분은 뭐 영국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파키스탄 군부와 의회 지도자를 만나서 칸을 축출시키면 미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파키스탄은 강력한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메시지와 관련된 문서가 작년에 공개가 되었죠. 그것을 보시고 아마 이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plausible deniability, 자, 개연성은 있지만 미국 정부가 그냥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몰라, 나 몰라, 묻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BOA에서 이런 기사를 올리고 뭐 이런 정황을 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현직 임랑칸은 독직, 부패,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향후 5년 공직의 출마 자격도 박탈당했다. 일단 이것은 작년 기사입니다. BOA 보도로 보아서 미국이 이제 plausible deniability를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로 봐야 된다. 파키스탄이 아무리 군부가 실권을 잡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세력이 이토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임란칸을 축출시키는 것을 보고 예전 박근혜 탄핵이 왜 그렇게 보수 세력까지 합세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임란칸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지도자가 75%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군부 그리고 파키스탄 지도부는 함께 임란칸을 끌어내렸습니다. 수많은 이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에선 박근혜의 탄핵이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에 올라간 친중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수 세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임기 중에 제일 처음 방한한 국가 지도자가 푸틴이고 가장 먼저 한 정상회담이 푸틴과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탄핵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한해서 회담했던 푸틴에 대한 답방,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이 러시아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야 비로소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와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는 귀국 후 바로 탄핵의 서막을 맞이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임란칸 기사, 임란칸 탄핵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BOA도 보도할 정도면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변 정황도 그렇고 수많은 증언, 목격자 이들에 의해서 이것은 다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임란칸을 끌어내릴 때 주역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 군부 지도자들 역시 국민 75%가 임란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사석에서 솔직하게 진심을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파키스탄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이제 한국 내에서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보도입니다. 파키스탄 수상 임람 칸의 낙마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비밀 문서가 이제 공개되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임람 칸을 파키스탄 의회와 군부를 조정해서 이제 하향시켰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임람 칸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인도와의 관계 개선,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개선, 이란과의 관계 개선. 임람 칸의 위대한 점은 그동안 이제 파키스탄을 둘러싼 어떤 적대적인 대외 세력들, 이들 모두와 화해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화해를 하는 거죠. 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임람 칸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을 가난에서 구출하자. 이것이 자신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파키스탄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끝없는 전쟁을 하는 국가입니다. 누가 이런 역할을 부여했을까?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한국인들은 파키스탄을 외국인 노동자 공급처 정도로 연상시키지만 사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중앙아시아의 파키스탄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과 사회주의에 가까운 인도와 이란에 맞설 대항마로 이 군부가 실권을 잡고 전쟁을 잘 수행하는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키스탄을 개조하고 미국과 영국은 6, 70년대 엄청난 이제 군사 물자를 지원을 합니다. 미국이 사실상 이 파키스탄의 정권을 서포트해오고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가치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냉전 체제가 해체되었습니다. 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파키스탄은 오종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무럭무럭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자, 이 파키스탄에 미국이 부여한 역할, 당시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파키스탄은 이용되어서 많은 사람도 죽고 또 경제적으로 데미지도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치해야 되고 또 인도과 대치해야 되고, 자, 이런 끝없는 어떤 대결 국면 속에 미국은 파키스탄을 이렇게 제한해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임람 칸입니다. 처음 임람 칸이 이제 이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영국과 미국은 임람 칸을 후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람 칸은 영국의 유학가고 그리고 아주 세련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의 앞제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임람 칸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애국자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배층, 즉 미국과 영국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파키스탄의 국민적인 이익은 내팽개치고 그들만의 특권을 유지했던 세력들, 이들 눈에 임람 칸이 가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임람 칸은 이 파키스탄 국민을 사랑하고 파키스탄 국가의 경제를 걱정을 했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인들은 먹고 쓰는 걸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주제 파악도 독일이 어쩌고 프랑스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크라이나나 파키스탄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유럽 뉴스보다 우크라이나나 파키스탄 뉴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모두들 패권 세력이 충돌하는 이런 경계에 있다가 위상이 흔들리거나 기존 세력에 반해서 줄을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 혼란에 빠진 국가들, 어떤 나라입니까?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의 역사적인 애널로지, 유비죠. 이 프랑스나 독일이 아니라 시리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가깝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엔티티보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이렇게 한국에 부여한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국가들, 우크라이나, 폴란드, 시리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자 정우성, 박근혜 앞으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게 아수라 무대 인사라는 겁니다. 영화 아수라 성남시장 배경입니까? 정우성이는 도대체 영화를 찍고도 영화의 배경과 맥락이 뭔지 모른 채 무대 인사를 갔던 것 같다. 저 함성 지르는 관객은 어떤 심정일지 모르겠다.
재미있는 사실인데 개돼지들은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잡혀간 줄 알지만 그런 국정농단 같은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는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로 탄핵되었고 뇌물죄로 구속이 되었다.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시장 경제 질서 운운하며 반성이 없어서 탄핵한다. K재단, 미르재단, 그런데 이런 거 전부 무죄되었습니다. 태블릿 어쩌고 하던 공무상 비밀 누설, 이것만 유죄가 되었죠. 그런데 뇌물죄는 재직 중 소추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라서 이 사건으로 박근혜는 탄핵 후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법부는 스스로 모순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는 미르 K재단 때문에 탄핵 선고를 했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무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박근혜를 축출한 진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조중동 그리고 한국 내 여러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 자식들 그리고 지 재산의 상당 포션을 미국에 파킹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좋은 추천서를 써주고 또 그것 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지 자식들은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주요 기관의 요직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주무르게 되는 거죠. 뭐 금융기관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왜 박근혜를 축출했을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축출했을까? 박근혜가 반미 공산주의자라서 이데올로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딴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친 푸틴, 친 시진핑이라서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 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미국이 중국과 경협을 한다. 이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위성국가들, 자 일본이라든가 한국 이런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중국과 이제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뭘 하고 합니다. 이런 것은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독자적으로 굴게 된다면 여기에 응징이 들어옵니다. 일본도 과거에 많은 응징을 당했고 또 한국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중국에 투자하고 이런 회사들 좀 이제 혼이 났습니다. 자, 이때 동원되는 기관은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들, 자 보스턴 컨설팅 그리고 맥킨지 이런 회사는 미국의 기득권 세력과 완벽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의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액센처, IBM 그리고 딜로이트 이런 회사들도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A라는 기업이 중국 내에 투자를 한다. 이때 미국 내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컨설팅 회사들이 조인을 합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이체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섀도우 정보부, 섀도우 미국 국무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기업의 동향, 일본 기업의 동향, 중국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좀 음모론입니다만 미국의 IT 컨설팅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깊숙이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이제 킬 스위치를 인스톨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이해에 반한다. 이때 IT 인프라를 스탑할 수 있는 그런 킬 스위치를 넣는다. 이런 음모론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박근혜가 통일 기반을 조성하려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것을 소련이 허락했듯 북한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대러시아, 대중국 외교를 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에 협조한 이유는 독일의 힘을 키워서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역할은 북한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대리군이다.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가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독립적인 엔티티, 국가적인 실체로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실체는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바로 붙어있는 이웃국가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고 화해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한 거죠. 이것은 아주 로지컬한 판단입니다. 한국이 통일하게 되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 부여한 역할은 파키스탄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화 통일이든 북진 통일이든 한국이 주도가 되는 북한 흡수든 모든 형태의 통일을 미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남북한 분단은 군사적 긴장을 영속화시키고 그리고 미군 주둔의 명분을 제공하며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떼어내는 그리고 이제 사냥개로 이렇게 왈왈 짓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외 전략은 파키스탄 그리고 사담 후세인 시절 이라크 그리고 여기서는 뺐지만은 이란도 1953년부터 회교혁명으로 무너지는 1980년대까지 이 이란에도 이제 이런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탈레비 왕조 때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그리고 그리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쿠르드, 사우디, 몽고,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그리고 폴란드와 독일 등 나토 소속 국가들 그 외에 준군사적 위성 국가들도 뭐 명단들이 있습니다. 뭐 대만, 필리핀, 타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있죠. 수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미국과 군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 위성국 통제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정권, 자 이런 정권은 미국의 이제 전복 공작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두드러진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 조지아, 그루지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2014년이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버마, 태국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끝없이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태국의 경우 어제 한 절반에 성공은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이제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 북한의 3대 제안 발표하다 2014년입니다. 이 북한 당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그리고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서 이 민생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자, 자본을 구축하자, 뭐 주로 이제 북한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 이것은 과거 서독이 이제 동독을 상대로 했던 겁니다. 이것과 유사한 작업을 하겠다. 이건 모두 통일을 위한 이제 기반 작업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박근혜 드레스덴 연설을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뭐 대부분 기사는 최순실과 관련된 겁니다. 최순실이 이렇게 써준 대로 박근혜는 뭐 떠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하는 거죠. 뭐 BOA에서만 그냥 3대 제안 나왔다. 뭐 한겨레, 조선일보, 여야 말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김태우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태우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이제 일제시대에 대한 사과 문제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김태우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뭐 논란, 대통령실은 일본 수십 차례 사과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김태우가 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하나로 좀 묶으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미국이 주문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이것을 원할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한국은 일본과 어떤 군사적 부문에서 협조를 하는 국가지 일본과 화해를 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으르렁거리고 중국, 북한 상대로 뭐 으르렁거리고 이런 형태의 국가를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파키스탄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국가. 이것이 미국이 특히 중요한 린치핀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여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탄핵 직후로 돌아가서 많은 우파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면서 미국이 억울한 사기 탄핵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3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연 인원 그리고 기간 모든 면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웠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국가도 이 기록을 깰 수 없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단 5초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트럼프든 오바마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공식 입장을 아는 미국의 주류 언론도 이런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끝까지 이제 묵묵부답이었죠. 자, 이것은 미국이 이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군사적인 위성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은 사실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과 대등하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오히려 일본을 더 체리시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인 위성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각형으로 이 점선으로 그은 것은 군사적인 위성 국가라고 부르긴 힘든 국가입니다. 자,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을 하지만은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강도는 약합니다만 대만이 그렇고 필리핀이 그렇고 뭐 필리핀은 미국과 가까워진 적도 있었고 또 멀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랜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역할이 좀 사라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미얀마의 이제 군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혹은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가장 유사한 어떤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가난에 시달리고 한국은 번영한 뭐 거의 선진국 수준의 이제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때문이 아닙니다. 50년대, 60년대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되는데 사실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일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어떤 이제 제조업체 배후 생산 기지로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죠. 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만, 그리고 타일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을 일본의 배후 생산 기지로 만들면서 한국이 이제 잘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은 일본보다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뭐 일본과 1인당 국민 소득은 거의 대등한 그런 위치에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덕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제품도 만들고 수출하고 잘나서 이만큼 커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큰 시련은 있었죠. IMF 시절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원인을 추적하면 일본 은행 섹터의 부실입니다만 이 동남아나 한국 이쪽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한국이 살점이 토실토실 올랐습니다. 90년대 말입니다. 이때 미국의 벌처 펀드, 그 외 각종 뭐 금융기관들, 해치펀드 이들이 들어와서 이 한국 내 어떤 살점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업의 지분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어떤 면에서 미국은 한국에 이제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뭐 그러나 미국이 또 크게 기여한 것은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IMF 이후에 이 한국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 안에 이렇게 편입시켜 준 겁니다. 그들만의 네트워크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빠르게 이렇게 기업들이 그리고 산업 부문이 고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제 대등한 위치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뭐 미국은 가져간 만큼 또 우리에게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파키스탄은 빈사 상태죠. 자, 파키스탄에게 부여한 역할은 옆에 이란도 견제해야 되고 아프가니스탄도 견제해야 되고 또 9.11 직후는 여기서 이제 전쟁을 수행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는 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이렇게 대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이 파키스탄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제 비극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을 잠깐 보면은 미국의 군사적인 위성 국가들,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내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가 그렇습니다. 사담 후세인 시절에 미국은 이라크에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으로 하여금 자, 회교 혁명 이후 이란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이란엔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밀하게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칼리르가 최근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루지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그루지아에 부여한 역할 역시 군사적인 위성국가입니다. 이들을 무장시키고 러시아를 찌르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루지아는 남오세티아, 아파스 이쪽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과 충돌을 했죠. 러시아 병사들이 여기 있는데 그루지아군은 공격해서 해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부대를 몰고 내려오고 결국은 그루지아는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루지아는 이 상태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반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루지아, 조지아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인가? 조지아 드림,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조지아 드림은 반미 정권이 아닙니다. 반미 정당도 아니고요.
원래부터 조지아 드림은 미국의 의사에 반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조지아 드림 이전 그리고 또 조지아 드림 정권을 잡았을 때 이때도 조지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친미 친이유입니다. 이것이 조지아의 경제를 이제 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여론을 이 친러시아 주민들도 대부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러시아 주민은 러시아와도 경제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조지아 드림은 EU와의 경제적 통합 촉진과 조지아 경제 발전에 대한 공약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는 평화죠. 이것을 위해서 남오세티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지아의 민심은 반으로 갈라져 있으나 우크라이나 같은 극렬 단체의 영향력은 우크라이나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 극렬한 데모를 하는 것은 미국이 자금을 대는 어떤 이제 NGO들입니다. 대체로 조지아 민심, 친러시아 측 주민도 EU와 경제 교류를 해야지 EU에 가입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러시아를 싫어하는 부류도 있죠. 조지아 민족주의자들. 이들도 러시아하면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냥 대화로서 해결하자. 그리고 이 유럽과 이제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 조지아 드림은 대러시아 관계를 개선하고 시간이 걸려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하겠다.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교역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매우 뜻밖의 주문이 왔습니다. 남오세티아와 아파스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대화 중단하고 경제 교류 단절을 해라. 그리고 군사적인 무장을 강화하고 미국이 도와주겠죠. 그리고 영토 완전 회복을 선언하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미국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현 집권 세력인 조지아 드림은 미국의 진짜 의도, 즉 조지아를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어서 제2의 대러시아 전쟁을 미국이 획책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우크라이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미국이 조지아 드림에 상당히 강한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조지아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부와 그리고 NGO를 이용해서 공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조지아 드림은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충돌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드림은 우리는 반미 정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조지아를 전쟁터의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제2의 전선을 열기 위해서 조지아가 러시아를 이제 공격을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미국의 요구에 저항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NGO를 이용해서 이 시민 폭동을 일으키고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루지아 현 상황의 본질입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DC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주의자 우파 세력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랑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이 한국은 어떤 일정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군뱅이처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거 해야지 하면은 뭐로 그러고 그냥 뒹굴뒹굴 군뱅이처럼 이제 구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A를 해라고 하면은 그거 다음 달에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기는 거죠. 미국이 바뀌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악한 목표를 가진 지령을 한국 정부에 내릴지 모릅니다. 그 진짜 목표도 한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이제 뛰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바닥에 이렇게 딱 군뱅이처럼 들어 누워서 그냥 배 깔고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은 유럽에서 싸우고 있지만 조만간 이 전쟁의 불씨는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것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일종의 전술적인 반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